안녕하세요. 짱쌤입니다. 오늘은 활력증후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내용과 함께 의학용어도 같이 익혀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활력증후와 관련된 의학용어 살펴볼게요. 활력증후는 바이탈 사인이 되시겠어요. VS 약어 사용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VS 120에 80에 70, 20, 36.6 이렇게 혈압, 체온, 맥박, 호흡을 나열하는 형태로 쓰실 수도 있겠어요. 혈압부터 살펴보시면 블러드 프레셔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BP 약어 사용하실 수 있죠. 체온은 바디 템퍼러처예요. 그래서 BT 사용하실 수 있고, 맥박은 하트레이트와 펄스레이트 두 개 다 사용하실 수 있고, P라고만 사용하시면 펄스를 뜻한다 라고 보실 수 있죠. 호흡은 R, 레스피레이션이 되시겠어요. 산소 포화도는 SpO2라고 많이 보셨죠? O2 세츄레이션이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어요. 혈액 내 산소와 결합한 헤모글로빈의 양이에요. 그래서 혈액 중에 산소가 어느 정도인지 숨이 찬 상태인지 확인하실 때 SpO2를 측정하실 수 있죠. SpO2는 풀텀으로는 Saturation of Partial Pressure Oxygen이 되시겠어요. 그래서 얘를 줄여가지고 그냥 SpO2, O2 Saturation 이렇게 두 가지 다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겠어요. 활력증후에서는 측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상 범위를 알고 있는 것도 가장 중요해요. 내가 측정한 숫자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아시는 거 되게 중요하실 수 있죠. 특히나 신생아와 성인은 이제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체온이 이제 35.5에서 37.5를 정상 범위로 보시고, 맥박은 70에서 190, 호흡은 30에서 60, 혈압은 수축기압이 70에서 90, 이완기압이 50에서 60이 되시겠어요. 성인도 살펴볼까요? 성인은 체온은 36.1에서 37.2까지를 정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맥박은 60에서 100회, 호흡은 12에서 20회, 혈압은 수축기압은 90에서 140, 이완기압은 60에서 90까지를 정상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이때 체온은 측정하는 기계에 따라서 정상 범위가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래에 이제 고막, 구강, 애과, 직장, 체온 정상 숫자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가장 많이 측정하고 정확하다고 볼 수 있는 게 고막이기 때문에 35.5에서 37.5가 정상이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겠어요. 체온 살펴볼게요. 체온, 바디 템퍼러처라고 했죠? BT 사용하시면 되죠. 나이가 어릴수록 흥분할 때, 운동 시에 체온이 상승할 수 있죠. 에너지를 쓸 때 이제 체온이 상승할 수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고체온일 때는 용어로 이제 피버라는 용어를 사용하죠. 37.4 이상일 때는 이제 피버, 체온이 좀 높다라고 표현하실 수 있어요. 저체온인 경우는 하이포세미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체온을 측정하는 부위도 살펴보시면 애과체온 과거에 많이 측정을 했었죠. 엑실러리로 재는 방법이고요. 애가부의 체온을 잴 때는 전자체온계로 측정하시는데, 애가부에 땀이 있는 경우는 낮게 측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땀을 닦고 건조한 상태에서 측정을 해주셔야 돼요. 애가부에 체온계가 중앙이 삽입되고 밀착이 돼야 되는 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구강 체온은 오랄 체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음식물을 섭취했거나 흡연 후에는 10분 후에 측정을 해주셔야 돼요. 너무 차갑고 너무 뜨거운 걸 먹었을 때는 30분 후에 측정을 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직장 체온은 렉탈 체온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직장 체온 같은 경우는 성인은 2.5에서 4cm를 삽입하시고 아동은 1.5에서 2.5를 삽입하실 수 있어요.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직장 체온을 좀 금기로 측정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체온계 사진도 먼저 보시면 접촉식으로 이제 전자체온계가 첫 번째가 나와 있죠. 펜 타입 전자체온계인데요. 서미스터라고 해서 반도체를 이용해서 이제 측정하는 방법이고, 얘는 입안이나 겨드랑이 항문에 다 삽입할 수 있는 형태예요. 전자기계가 삐삐 소리 나면서 측정하는 거를 끝난 걸 알려주기 때문에 10초에서 뭐 길게는 5분까지도 측정하실 수 있어요. 귀체온계 같은 경우는 적외선을 이용해서 측정하는 방법이죠. 고막체온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고, 측정 시간은 1에서 2초로 짧게 측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비접촉식 체온계로는 피부 체온계가 있는데, 얘도 적외선으로 이마나 관자놀이, 귀 뒤를 이제 비접촉식으로 가까이 대게 되면 1에서 2초 이내에 체온이 측정이 되실 수가 있겠어요. 고막 체온도 살펴볼까요? 고막 체온은 체온 중에서 가장 정확하다라고 보실 수 있고, 시간도 짧고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측정하는 체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중이염이 있다든지 보청기를 삽입하고 있는 사람은 측정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죠.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고막 체온은 이제 적외선을 이용해서 고막에 광선이 닿아서 측정해지는 방법이기 때문에 고막이 아니라 다른 벽에 부딪히게 되면 체온이 정확하지 않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막에 정확하게 적외선이 닿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인은 귓바퀴를 후 상방으로 당기시고 3세 미만 어린이는 후 하방으로 당겨서 정확하게 측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어 커버라고 해서 필터를 사용하는 경우와 사용하지 않는 기기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어 커버를 사용하는 경우는 일회용이기 때문에 환자마다 바꿔서 커버를 씌워서 사용해 주셔야 되겠고요. 필터, 커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알코올솜으로 한 번씩 꼭 닦은 후에 귀 속에 넣어 주시는 게 필요하실 수가 있겠죠. 호흡에 대해서도 살펴볼까요? 레스피레이션이죠. 1분간 호흡수를 측정하시는 거예요. 호기와 흡기를 합쳐서 1회로 측정하시고, 호흡 같은 경우는 수의적으로 자기가 조절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호흡을 측정하시는 게 가장 좋으실 수 있어요. 호흡을 측정하실 때는 숫자도 중요하지만 흉곽의 대칭성이라든지 왼쪽 오른쪽 같이 올라오는지, 호흡 음이 괜찮은지, 보조 근육을 이용하진 않는지, 리듬이 괜찮은지, 이것도 관찰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호흡에서 비정상적인 호흡들을 살펴보시면 서호흡이라는 게 있어요. 브로드프니아인데 얘는 비정상적으로 느린 호흡을 표현할 때 사용할 수 있어요. 12회 미만일 때 서호흡이라고 하시고요. 타키푸니아는 좀 빠르게 호흡을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20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빈 호흡이다, 타키푸니아다 하시면 돼요. 호흡이 힘든 사람도 있죠. 저 사람 호흡곤란이야 했을 때는 디스프니아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어요. 과다환기도 있어요. 과하게 호흡하시는 분들을 하이포벤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빠르고 깊은 호흡이 특징적인 폐가 이제 과도하게 팽창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 호흡 중에서 체인스톡 호흡도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체인스톡 호흡은 호흡수와 깊이가 되게 불규칙적이고 과도한 호흡과 무호흡이 교대로 나타나요. 무호흡이 쭉 나타난다는 게 특징적이죠. 임종시에 나타나는 호흡이에요. 체인스톡 호흡 기억해 주셔야겠어요. 맥박, 펄스 레이트도 살펴볼게요. 맥박은 호흡하고 같이 움직이죠. 맥박이 증가하는 경우를 살펴보시면 흥분했을 때 많이 상승이 될 수 있죠. 이 체온이 올라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 교감신경이 흥분됐을 때 맥박수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혈압이나 체위, 서 있는 자세에 에피네필이라는 약물이 들어갔을 때, 교감신경 흥분제죠. 이 약이 들어갔을 때는 맥박수가 증가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연령이 어릴수록 교감신경이 자극받는 스트레스나 출혈 시에 상승이 되고, 운동할 때도 맥박수가 빨라질 수 있죠. 맥박이 감소하는 경우도 잘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부교감신경이 자극받을 때 맥박수가 떨어지죠. 미주신경이 자극받을 때
그래서 우리 이제 뭐 직장 체온 잴 때 직장에 잘못 체온계를 삽입하다가 미주신경이 자극받을 때 이제 부정맥이 뜰 수 있죠. 이런 것들 잘 관찰해 주시는 거 필요하고, 연령이 많거나 수면 중이거나 저체온일 때 맥박수가 감소돼요. 우리 약물 디지탈리스 디곡신이죠. 이 약물은 맥박수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복용하기 전에 맥박수를 측정을 해서 60회 미만인 경우는 투약하지 않으셔야겠죠. 고혈압 있을 때도 이제 너무 고혈압이 심한 경우는 맥박수가 감소되실 수가 있겠어요. 맥박을 측정하는 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손끝에 이제 가장 예민한 부위, 그러니까 이 부위로 측정을 해주시는데, 엄지를 대는 경우는 측정자의 박동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을 이용해서 측정하시는 거 필요하죠. 그리고 살짝 갖다 대시면 안 되고, 맥박은 중간 정도의 압력을 가해야지 이제 맥박이 명확하게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살짝 누르는 느낌으로 누르셔야 되죠. 그리고 지금 아래 그림 같은 경우는 요골동맥을 측정하는 그림인데, 요골동맥 같은 경우는 요골 쪽에 있죠. 그래서 엄지손가락 쪽에 요골뼈 위에 이제 살짝 압력을 가해서 누를 때 맥박을 느껴지실 수 있는 거죠. 맥박 부위도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맥박을 잴 때 가장 흔하게 재는 부위가 요골동맥이죠. 레디알 아테리가 되시겠어요. 눈썹 양쪽 옆에는 측두동맥이 있어요. 템포럴 아테리가 되시겠고요. 목 옆에는 이제 응급시에 사용할 수 있는 촉지에 보는 경동맥이 있어요. 카로티드 아테리가 되시겠어요. 팔에 혈압을 잴 때 커프를 감고 청진기를 올려놓는 부위가 상완동맥이죠. 브라키알 아테리가 되시겠어요. 우리가 흔하게 측진하는 요골동맥은 레디알 아테리, 그리고 양쪽 다리로 내려가는 부위에는 대퇴동맥이 있어요. 페모럴 아테리가 되시겠고요. 무릎 뒤에는 이제 대퇴의 혈압을 잴 때 청진기를 올려놓는 슬와 동맥이 있어요. 파페티얼 아테리가 되시겠어요. 그리고 발목 부분에는 후경골 동맥이 있죠. 포스테리어 티비아 아테리가 되시겠고요. 발목에다 혈압을 잴 때는 족배 동맥을 이용하실 수 있는데 도잘 페딕 아테리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맥박 부위도 여러 부위를 집으실 수 있고, 각 부위에 맥박을 쟀을 때는 동시에 재면은 같은 숫자가 나오셔야지 정상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맥박 중에서 심천맥박이나 혈압을 잴 때 청진기를 사용하잖아요. 청진기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청진기는 귓꽂이 부분을 귀에 꽂고 사용하죠. 귓꽂이 부분과 이제 판막 종 부분은 알코올솜으로 한 번씩 닦고 사용하시는 게 필요하실 수 있어요. 소리를 전달하는 관이 있고요. 마지막에 흉부하고 접촉하는 면인 종과 판막이 있어요. 벨 부분은 이제 저음을 들을 때 사용해요. 그래서 그림 12-10과 같이 종형을 사용할 때는 가볍게 돼서 소리를 듣는 게 필요하실 수 있어요. 혈관음을 들을 때 많이 사용하실 수 있죠. 판막 부분, 다이아프람 부분은 이제 고음을 들을 때 사용해요. 그래서 장음이나 폐음을 청진할 때 사용하실 수 있고, 그림 12-9와 같이 이 판막을 이용해서 청진기를 사용할 때는 밀착이 되셔야 돼요. 살짝 누르는 형태로 밀착을 한 상태에서 소리를 듣는 게 필요하실 수 있겠죠.